Reality, never be charity. The enemy you're fighting covers all society. Damn right, mommy's not here, gonna fight all night. Right here, shadow 10 o'clock direction. Seize the moment, destroy the nation. You rhyme slow motion, give me motivation. Breathe out now, and then on the rival. Round up around, spit out all over. Rhyme like a rolling stone, come in the crowd. Watch out the moon, they diss too loud. This what this sound, and bombs whole ground. So round up, don't ease your pace, cause enemy's brutal. Moment of truth, there ain't no truth. You're the only one world, one love. But the battle goes on, shadows all mass destruction. Oh yeah,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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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baby,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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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Oh yeah,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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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baby,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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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Oh yeah,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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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baby,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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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Oh yeah,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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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추박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콜로소 강의도 촬영하고 디자인과 졸업전시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요. 그러면 올해 들어서는 뭘 했느냐? 올해는 언리얼 엔진 5 개발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작년 11월에 졸업전시를 잘 마무리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하게 광고를 하나 봤는데 청년취업사관학교라는 기관에서 무료로 언리얼 엔진 10++ VR 개발 과정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도 언리얼 엔진에 대해 관심이 있기도 했었고 블렌더처럼 유튜브로 독학을 시도해봤다가 2번 정도 이미 실패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전액 무료로 지원되고 컴퓨터도 지원해주고 특히 강사분들도 언리얼 엔진 공인 강사라고 해서 요런 식의 에픽게임즈의 인증을 받은 강사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료 이후에는 메타버스 엑스포라는 박람회에도 출품할 기회를 준다니까 굉장히 솔깃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입니다. 서울 도처에 여러 캠퍼스들이 있고 저는 그 중에서 강동 캠퍼스에서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제가 수료한 언리얼 엔진 VR 개발 과정 외에도 모델링이나 빅데이터 분석, AI와 관련된 과정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수료한 과정은 메디치 교육센터라는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담당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과정 외적으로도 여러모로 많이 신경 써주셨고 앞서 언급했던 메타버스 엑스포 출품은 부스 비용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데 메디치 교육센터 쪽에서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작년 11월부터 바로 지난달인 6월까지 공부하고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리뷰 겸 정리 영상입니다. 우선 첫 한 달 정도는 간단한 기획 수업이나 블루프린트 위주로 언리얼 엔진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코딩 없이 기능 구현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배우고 배운 블루프린트 기능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 비스무리한 걸 기획하고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착지금지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바닥이 용암이라고 상상하고 밟으면 안 되는 어릴 때 한 번쯤은 해봤을 해외에서는 Floor is Lava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상을 구현한 게임입니다. 이미 출시된 게임 중에서는 핫 라바라는 게임과 비슷할 것 같네요. 그런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어릴 때의 느낌을 살려서 학교 느낌의 레벨도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아쉽게도 프로젝트 파일은 제가 삭제했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영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제작하면서 언리얼 엔진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블루프린트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를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블루프린트 이후에는 C++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건문, 반복문을 어떻게 쓰는지, 포인터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우는데 과정을 따라 배우면서 동시에 팀을 꾸리고 팀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던 첫 번째 팀 프로젝트의 주제는 플랫포머 장르의 게임 카피 프로젝트였습니다. 저 포함 2인 팀으로 저희는 옛날에 문방구 앞에서 볼 수 있었던 펭귄 브라더스를 레퍼런스 게임으로 정했고요. 펭귄 브라더스는 펭귄들이 나와서 폭탄을 터뜨리고 적들을 처치하고 디스크를 꼬린 지점에 넣으면 클리어되는 그런 장르의 게임입니다.
진행한 프로젝트는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플레이어 캐릭터, 저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블렌더로 간단하게 제작해서 사용했고요. 도트 기반의 2D 게임을 3D로 재해석하려니까 오히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징글징글하네요. 저 돌아가는 회전 발판 때문에 한 달짜리 프로젝트 중에 거의 2-3주를 고통받았습니다. 저 기능 구현 때문에 정말 과정을 중도 하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3번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뭐 조악하지만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폭탄을 터뜨리고 골이 나면 끝나는 그런 과정으로 제작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팀 프로젝트로는 TPS 장르 게임의 카피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팀 프로젝트도 앞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처럼 2인 1팀으로 구성해서 저희 팀은 바이오하자드 3의 리메이크작을 레퍼런스 게임으로 진행했습니다. 비교적 구하기 쉬운 좀비 애니메이션 에셋들과 바이오하자드 캐릭터 에셋 때문에 레퍼런스 게임으로 삼게 됐었는데 아쉽게도 이 프로젝트는 다른 팀원분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프로젝트의 거의 95%는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플레이어와 관련된 기본적인 기능들을 먼저 구현했고, 아이템도 줍고 문도 열어야 하니까 플레이어와 오브젝트 간의 상호작용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좀비 게임에서 빠질 수 없는 좀비도 FSM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줬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정 거리 안에서 도착점을 계속 재계산해가면서 배회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좀비가 배회하는 중에 피격을 당하거나 시야 범위 안에 플레이어가 들어오거나 일정 범위 안에서 소리를 감지할 때 플레이어를 바라보고 이동 가능한 길을 따라서 추적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범위 안에 플레이어가 들어오게 되면 좀비가 근접 공격을 하도록 했고,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플레이어를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터지는 드럼통이나 터지는 발전기도 추가적으로 구현을 했고, 최종 탈출문을 열기 위한 발전기도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레벨 디자인도 구현한 기능들이 잘 포함되게끔 먼저 2D로 구상을 했고, 이후에 에셋들을 배치하면서 3D로 확장시켰습니다. 구석구석 시야에 닿는 부분들이 비어 보이지 않게끔 밀도를 높여서 자연스러운 레벨 디자인을 끝냈고, 마지막으로 UI 부분까지 직접 다 제작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된 프로젝트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초기 화면도 본 게임과 최대한 유사하게 시퀀스로 제작을 했고요. 이 바이오 캔디란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원작 제목인 바이오하자드의 바이오에서 갑자기 어릴 때 좋아하던 바이오 캔디라는 사탕이 떠올라서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뉴의 인터랙션이나 사운드 같은 부분도 모두 동일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로딩 화면에서는 이 짧은 게임 비스무리한 컨텐츠에 조금이나마 스토리적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짧은 스토리를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적을 조우하는 코너에서는 원작의 한 장면을 오마주해서 구성을 했고요. 진행하면서 획득한 아이템들은 인벤토리 창에서 확인하거나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서 더 진행하게 되면 최종 탈출문이 나타나고, 주변의 발전기 4개를 모두 돌리게 되면 플레이어는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서 등급별로 최종 평가를 내려주고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TPS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 컨셉이 확실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했다는 거 빼고는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큰 어려움은 없이 잘 마무리됐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프로젝트는 VR 게임 카피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에는 3인 1팀으로 저희 팀은 슈퍼핫 VR을 레퍼런스로 삼았습니다만 한 분의 팀원분께서 수술 일정으로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어서 결국에는 2인 1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레퍼런스로 삼은 슈퍼핫 VR은 PC 버전부터 해서 독특한 기믹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그 독특한 기믹이라는 게 플레이어가 움직일 때에만 시간이 흐른다는 기믹입니다. 이런 기믹을 잘 활용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적들을 모두 없애는 게 목표인 FPS 퍼즐 게임입니다. PC 버전이나 VR 버전이나 둘 다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라서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와서요.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플레이어 파트와 오브젝트 파트를 담당했습니다. VR 인풋으로 활용되는 HMD나 컨트롤러가 움직이는 속도에 비례해서 머리나 손이 움직일 때에만 게임상의 시간이 흘러가게 구현을 해줬고요. 각 무기들도 발사가 가능하게끔 무기별로 특징을 살려서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원작과 동일하게 플레이어가 집을 수 있는 오브젝트는 판단하기 쉽게 대체 머테리얼을 만들어줬습니다. 원작과 유사하게 이 머테리얼은 스크린을 기준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저 줄무늬는 오브젝트 자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시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부딪혀서 깨지는 이펙트나 발사했을 때 총구 연기 이펙트는 나야가라로 제작을 했고, 던져서 부딪혔을 때 깨지는 이펙트도 디스트럭터블 메쉬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주짜리 프로젝트라서 시간이 너무 빠듯하기도 했고, 팀원분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도 잘 해결이 안 된 부분들도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한 스테이지들만 만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을 건드리는 타임 딜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은 버그가 너무 많아서 깔끔하게 구현하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좀 남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슈퍼핫의 분위기나 조작감은 잘 살려서 그럭저럭 괜찮은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원래는 이 프로젝트도 다른 앞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처럼 기존에 있는 게임을 카피하는 프로젝트였는데, 팀원분들과 논의를 하다가 아예 새로운 게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BDGG이고요. 기본 아이디어나 게임 구조, 컨셉은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브젝트들이나 레벨 디자인, UI 디자인도 담당을 했고요. 고전 게임인 벽돌 깨기와 TPS를 접목시킨 그런 새로운 장르입니다. 플레이어가 총알로 벽돌을 쏴서 깨뜨리면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심플한 구조로, 피라미드 구조의 맵 안에는 다양한 점수의 벽돌들이 숨어있고, 열심히 부수고 아이템을 획득해서 다른 플레이어를 견제하는 그런 식의 게임입니다. 총알과 벽돌, 득점과 관련된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구현을 해줬습니다. 벽돌은 총 4가지로 각각 배점과 타격해야 하는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맵에 쌓여있는 벽돌들을 하나씩 부숴가면서 고득점의 블럭을 찾아서 1등을 노려야 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벽돌의 머테리얼도 직접 제작을 했는데, 벽돌들은 타격 횟수에 따라 점점 색상이 바뀌게 되고, 플레이어들은 벽돌의 색깔을 보면서 최대한 막타를 쳐야 고득점을 노릴 수 있게 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효과나 점수들 또한 동기화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게임 플레이 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아이템 박스도 구현을 해줬는데, 아이템 박스를 파괴하면 스턴 아이템이 나오고, 스턴 아이템을 먹고 다른 플레이어를 맞추면 맞은 플레이어는 몇 초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스턴 상태에 빠지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플레이어가 득점과 1등 견제 둘 중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했습니다. 벽돌이 깨지는 이펙트도 원래는 바로 앞서 진행했던 3차 프로젝트의 깨지는 효과처럼 디스트럭터블 메쉬로 구현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말도 안 되게 무거워서 결국 나이아가라로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I 부분도 게임 컨셉과 통일감 있게 제작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서버와 관련된 멀티플레이 기능들은 다른 팀원분께서 잘
기능 구현을 해주셔서 방에 접속해서 모든 플레이어가 준비 상태가 되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시작되면 플레이어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고득점을 얻어야 이길 수 있고 아이템을 얻어서 1등을 견제하는 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게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VR 게임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전체 과정을 8주 동안 2명의 팀원과 함께 제작했던 프로젝트로 저희 팀은 바올드8 VR이라는 바텐딩 시뮬레이션 게임을 제작했습니다. 최종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기업에서 제시했던 과제들 중에 요리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었는데 저희 팀은 기존의 VR 요리 시뮬레이션 게임들과는 좀 다른 신선한 요리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셋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선한 소재를 갖는 게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요리 시뮬레이션이라고는 하지만 단순한 요리보다는 시장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소재를 다루는 게임이면 재미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는 칵테일을 만드는 바텐딩을 요리의 이제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소재로 하는 게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스팀에 이미 바텐더 시뮬레이터 VR이라는 게임이 출시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체험해본 바로는 추구하는 방향이 굉장히 다르기도 했고 아직 개발 상황이 많이 진전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서 도전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요리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아케이드성이 높은 약간은 급박한 분위기의 타임어택식의 게임이 많았던 점에서 저희는 반대로 아케이드성을 조금 내려놓고 좀 더 사실적이고 다양한 인터랙션에 집중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텐딩 시뮬레이션 게임에 도전을 하게 됐고 세 팀원 중에서 제가 가장 욕심이 많아서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기획은 제가 진행했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나 등장 인물들, 배경, 게임의 진행 방향, 대사 같은 부분들은 모두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컨텐츠들에 대한 오마주 같은 부분들도 있고 제가 좋아하고 즐겼던 컨텐츠들에서 많이 영감을 받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작성하고 스토리 라인에 맞는 캐릭터들의 구체적인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원들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시각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 단계에서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제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를 표현해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여러 부분에서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분야지만서도 저처럼 그림을 그리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 굉장히 도움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획 외에도 저는 개발 파트 중에서 칵테일 제조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사실 전체 프로젝트 기간 중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고통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바텐딩이라는 주제를 정한 이후로 처음부터 끊임없이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액체의 표현이었습니다. 술이라는 소재가 수도 없이 등장하는 소재인 만큼 제대로 표현됐으면 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참고할 만한 컨텐츠는 유일무이한 VR 대표 게임인 하프라이프 알릭스였습니다. 플레이 해보셨거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만한 병 내부의 액체 표현을 많이 참고했는데 하프라이프 알릭스에 등장한 병들에 담긴 이 맥주, 와인 비스무리한 것들을 보게 되면 플레이어가 병을 흔드는 것에 따라서 내부의 액체가 출렁이고 자연스럽게 탄산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1년 전쯤에 하프라이프 알릭스를 처음 플레이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1시간 정도는 그냥 병만 이리저리 흔들고 굴려보고 던져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의 재질을 표현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유체 시뮬레이션도 고민해보고 실제 채워진 만큼의 액체 오브젝트를 마스크 방식으로 잘라내는 방식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엔 방금 말씀드렸던 하프라이프 알릭스의 액체 머테리얼을 디자인했던 디자이너의 인터뷰 영상까지 참고해보고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프라이프 알릭스의 액체 표현은
사실 내부에 액체가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병 표면에 펴발라져 있는 텍스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러의 움직임 입력 값에 따라 그 텍스처 이미지는 출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고, 모든 면에 그런 식으로 표현되면 플레이어는 내부에 액체가 실제로 채워져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 머테리얼은 한 개발자가 만든 머테리얼을 제가 수정해서 만든 머테리얼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하프라이프 알릭스의 머테리얼과 거의 동일한 원리입니다. 바닥과 거의 수평으로 액체의 윗면이 유지되고 각 속도 값이 바뀌는 속도에 따라 더 빠르고 높은 진폭으로 출렁이는 것처럼 표현되게 했습니다. 술이 담겨있는 것뿐만 아니라 컵에 이제 옮겨 담아야 하다 보니까 흘러나오는 액체도 표현을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참고했던 게임은 쿠킹 시뮬레이터 VR이었는데, VR로 도구를 기울여서 그 안에 담겨있던 액체가 흘러나오게 하는 이런 기믹이 들어간 게임 자체가 정말 찾기가 힘들어서 그 외에는 크게 참고할 만한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VR 인풋과 함께라면 플레이어가 어떤 상호작용을 보일지 예측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사용성 그리고 좋은 인터랙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조작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은 구현을 해놔야 한다는 점이 저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직접 칵테일 제조 도구들도 구매해보고 게임에 넣을 칵테일 재료들도 직접 구매해서 만들어보기도 하고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술병에는 푸어러를 장착해서 1초에 몇 온스씩 나오는지, 믹싱글래스는 내부 액체가 채워져 있을 때 잔량에 따라 어느 각도부터 액체가 쏟아지기 시작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찰하고 구현하는 데에만 4주 이상을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미 출시된 게임들에서는 흘러나온 액체를 표현할 때 방울방울 나뉘어 나오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술은 저희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다 보니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액체가 덩어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처럼 나오게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은 나이아가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 단계에 오기 전까지 저희 팀은 가장 중요한 술의 표현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프로젝트 컨셉을 뒤엎어야 하나 계속 고민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쓸만한 정도로 구현이 돼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술의 표현에 대한 부분이 얼추 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칵테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기능들도 구현을 해야 했습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술이 나올 때 단순히 물줄기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울들이 나오게 구현을 했고, 컵 내부에 이 방울들이 닿으면 컵이 채워지면서 동시에 배열에 들어온 재료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제조 기법이 필요한 칵테일이라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레이어가 스터, 휘저었는지, 쉐이크, 흔들었는지 이런 요소들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는 사이에 다른 팀원분들은 오브젝트를 잡는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이나 술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마시게 될 손님에 대한 부분이나 게임의 시작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연결에 대한 부분들을 구현해주고 계셨습니다. 기능적인 부분들이 얼추 완성되어 가면서 배경이 될 레벨도 필요해서 1950년대, 60년대의 클래식한 바를 참고해서 주 배경이 될 바맵을 만들었습니다. 비주얼적으로도 참고하면서 동시에 기물의 높이나 위치 같은 것들도 실제 바의 설계도를 여러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바의 외부 입구가 나오는 맵도 만들었는데, 배경을 시카고로 상정하고 쓴 스토리였기 때문에 시카고 도심의 골목에 있는 지하로 이어지는 바의 입구란 느낌으로 맵을 만들었습니다. 플레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눈이 닿는 곳들은 최대한 채워서 실제 도시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들, 예를 들면 칵테일 제조 기법이나 매장 운영에 필요한 태블릿 사용법 등은 시작 단계에서 튜토리얼 맵으로 이동해서 익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맵 간의 이동이나 게임의 진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UI들을 제작하고 태블릿 내부에 나타나는 앱의 UI 디자인도 그럴싸하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 인물들의 대사, 사운드 이펙트, 배경음악까지 추가해서 전체적인 게임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중간 단계에서 최적화 작업에 들인 시간도 꽤 되지만 잘 마무리해서 중간 정도 사양의 PC에서도 프레임 드랍 없이 구동되도록 완성을 했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오긴 했지만 최종 발표에 앞서서 제가 생각하는 올드팔의 이미지를 담아서 메인 로고와 포스터도 직접 제작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완성한 프로젝트는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렸던 메타버스 엑스포에 출품해서 많은 분들이 체험해 보시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VR 컨트롤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조작에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도 많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고 정식 출시한다면 구매하고 싶다는 과분한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루던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 영상도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 2년 정도 바쁜 게 좀 지나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올해도 10월이 됐네요. 언제나 제 쓸모없는 이런저런 작업들을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또 적당히 흥미롭고 적당히 쓸모없는 새로운 작업으로 조만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아직까진 이것저것 쓸모없는 것들을 만드는 후추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